명예 바다에 서다. 흐르는 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바다 위에는 파도만 출렁일 뿐 누구도 쉽게 발을 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남자는 그 바다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이 바다를 지키지 못한다면 내가 어찌 백성을 지키겠는가. 그의 이름은 이순신, 조선의 바다를 품고 조국을 지킨 충무공, 바람처럼 강하고 물처럼 부드러운 전략가였습니다. 일부 어린 시절 기계와 성찰의 씨앗. 1545년 한성현제 서울의 조그마한 가옥에서 태어난 소년 이순신. 그의 가정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는 늘 하늘을 우러르며 묵묵히 자랐습니다. 장난감 대신 활과 화살을 다루기를 좋아했고 나무를 깎아 작은 배 모형을 만들어 물 위에 띄워본 적도 있었습니다. 이순신의 마음속에는 책임감이라는 단단한 기둥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옳은 것과 정직한 것을 놓지 않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가슴 깊은 곳에는 운명 같은 예감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언젠가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이부 무가도전과 첫 좌절. 성인이 된 이순신은 무가 시험에 도전합니다.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시험 중 그는 말에서 떨어져 큰 부상을 입습니다. 다리가 부러지며 고통스러운 시절이 이어졌지만 포기란 단어는 그의 사전에 없었습니다. 수년간의 재활과 연습 끝에 그는 다시 시험장에 섰고 결국 무과에 합격합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고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은 조선의 무관으로 인관하고 백성의 삶과 국가의 책임 사이에서 늘 고심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삼부 바다로 향하다. 조선 해군의 부름. 1591년 조선은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순신은 전라좌수사로 임명되어 남해의 물길과 병력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병력을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매일 훈련을 반복하고 보급을 채우며 혁신적인 전함을 구상합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거북선이라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머리는 용, 등껍질은 철로 덮이고 적이 가까이 오면 화포를 쏘는 전함. 철갑을 두른 그 배는 단순한 함선이 아닌 전략과 용기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자신의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바다는 무심하지 않다. 무너뜨리는 자에게는 파도처럼 거세게 흔들고 지키는 자에게는 든든한 품이 되어준다. 사부 전쟁의 불꽃 임진왜란의 시작. 1592년 일본의 대군이 조선을 향해 쏟아져 들어옵니다. 부산포가 함락되고 조정은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조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나라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두려움보다 준비를 택했습니다. 그는 평소 쌓아둔 전함과 전술, 보급을 꺼내들고 바다 위로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첫 전투 옥포해전. 일본의 보급선이 정박해 있는 곳을 기습하며 조선 수군은 첫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하포해전에서도 이순신은 일본 함대를 따라잡아 승리합니다. 이어지는 적진포 해전에서도 일본의 함선을 파괴하며 조선의 바다는 점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부거북선과 전략 창의와 결단의 무기. 이순신의 가장 큰 무기는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그의 무기는 전략 그리고 혁신이었습니다. 거북선은 단지 철로 덮인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 위에서는 포탄이 쏟아졌고 그 옆에서는 보병이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적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등껍질에는 가시가 솟아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바다의 흐름, 조류, 조선 수군의 장점과 일본 함대의 약점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는 전술로 적을 유인하고 기습하고 밤에도 싸웠고 심리전을 펼치며 일본군의 사기를 꺾었습니다. 육부 한산도 대첩 하객진의 기적. 1592년 7월 이순신 장군은 대담한 전략을 실행합니다. 바로 한산도 대첩. 그는 함대를 하객진으로 배치합니다. 마치 학이 날개를 펼치듯 양 날개로 일본 함대를 포위하는 진영. 일본 함대는 조선 수군의 날개 틈새로 유인되었고 조선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양측면에서 조선 함대가 휘몰아치자 일본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승리는 단순한 전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바다가 되살아났다는 상징,
그리고 백성들의 희망이 재점화되었다는 증표였습니다. 칠부 모함과 실현 충성의 시험. 하지만 모든 날이 승리로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순신은 조정의 시기와 질투, 음모에 휘말립니다. 그의 경쟁자들은 그를 모함했고 결국 그는 파직되고 심지어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감옥 속에서 그는 하루하루를 기록합니다. 그 기록이 바로 난중일기입니다. 이 일기는 그의 고뇌, 두려움,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자료입니다. 감옥에서도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나의 오욕을 따질 때가 아니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고 다시 전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렸습니다. 팔부 명량 대첩 12척대 133척의 기적. 1597년 조선 수군은 거의 전멸 직전이었습니다. 7천량 전투에서 적에게 밀리고 남은 배는 고작 12척.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이순신 장군은 다시 불러들여집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대담한 말 뒤에 그는 전술을 세웁니다. 바로 명량 해협을 이용한 역습 전략. 좁고 험한 조수, 파도의 흐름, 그리고 그의 함선들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12척의 조선 함대가 조류와 파도의 흐름을 타고 도발하듯 돌진합니다. 일본 함대는 수적으로는 압도적이었지만 에너지와 집중력 그리고 조선 수군의 결단력에 밀리고 맙니다. 결국 이순신은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31척의 일본 함선을 격파하며 자신의 배는 단 한 척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전투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절망의 바다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피웠고 조선 백성들은 그를 영웅으로 다시 맞이합니다. 구부 마지막 전투와 숭고한 희생 노량 해전. 1598년 전쟁이 막바지에 이릅니다. 일본은 후퇴하고 조선과 명연합군은 그들을 뒤쫓아 노량 해협에 다다릅니다. 이순신 장군은 마지막 전투를 준비합니다. 병사들과 민첩하게 소통하며 그는 결코 사기를 잃지 않습니다. 전투 도중 그는 적의 총탄에 맞아 치명상을 입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명령은 놀랍도록 담대했습니다. 내 죽음을 알리지 말고 계속 싸워라. 그의 죽음이 알려지면 병사들의 사기가 꺾일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흐느끼는 병사들 사이에서도 전투는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연합군은 승리했고 전쟁은 막을 내립니다. 이순신은 조국을 위한 마지막 희생을 치르며 조용히 역사의 한 페이지로 사라졌습니다. 십부 유산과 영혼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이순신 장군이 떠난 뒤에도 그의 정신은 살아남았습니다. 난중일기 그의 전투 기록과 내면의 목소리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북선 단순한 배가 아니라 혁신과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술과 전략 그의 하객진, 조류를 이용한 전술 등은 지금도 많은 군사학자들이 연구하는 대상입니다. 국민의 마음 이순신은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조선 지금의 한국 사람들에게 희망과 자부심의 상징입니다. 그의 삶은 말합니다. 진정한 영웅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웅을 기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한 전투 기술이나 전략만이 아닙니다. 그의 충성심, 희생정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감명 깊게 느낀 장면이나 이순신 장군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남겨주세요. 이 채널은 앞으로도 위대한 역사적 인물들의 삶을 이야기로 풀어내며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전해드릴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지키는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순신 장군의 그 정신,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시청, 공유 부탁드립니다.